대한애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및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함정에 빠진 문재인 시정권. 미국 정상회담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싱가포르나 판문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늦어지는 것은 미국 회담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미국이 북한의 북핵 폐기의 강도가 아닌 더 강한 강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CVID가 아닌 PVI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핵을 잠시 제거하는 것일 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완전한 영구적 핵 폐기를 주장합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핵 요체는 핵 과학자들입니다. 핵 과학 기술자까지 다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좌파들은 핵 과학자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은 전제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핵 과학자를 해외로 보내지 않으면 제2의 이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애국당은 핵보다 생화학 무기가 더 위험하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이 전 세계 3위권입니다. 이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드론 공장을 폭격한 것은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이고 방어하기 힘든 것이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것에 의한 피해는 엄청나고 이번 미국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확실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쟁 억제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4.27 판문점 안보쇼가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4.27 안보쇼를 무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화학 무기 포함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폐기가 없다면 설사 핵을 완전하게 폐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는 원비어 청년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미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의 PVID,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미국 회담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핵화에서 완전함만 붙여서 당장이라도 전쟁 없는 나라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전쟁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완전한 폐기가 아닌데 엄청난 돈을 북한에 지불하고 경제 제재 봉쇄와 NLL을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은 북핵 폐기를 확실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 1년 안에 실천하지 않고서 우리의 혈세를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냄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이러한 허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관을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애국국민들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에게 이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은 여론 80%가 미국 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0%가 핵이 폐기되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주장을 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드루킹이 대선 7개월 전인 탄핵 전국에서도 댓글 조작했다. 드루킹의 범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부터 2017 대선까지의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대선 7개월 전부터 드루킹은 댓글 조작에 필요한 서버 킹크랩을 이용한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드루킹의 블로그 글 중 3분의 1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댓글입니다. 이 부분을 제쳐두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댓글이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공작 형태로 바뀌고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에서 마녀 사냥식으로 보도되고 이 결과가 국민의 뜻인 양 촛불보다 10배가 더 많은 태극기가 모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드루킹의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무효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거짓, 음모, 선동, 조작, 기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셨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도 하지 않고 경찰이 조금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2명 중에서 특검을 선택하도록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 꼼수로 드루킹에 대한 조사만 한다든지 시한을 정해놓고 아주 짧은 시간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드루킹의 배우가 누구인지 제2, 제3의 드루킹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드루킹이 직접 가장 선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야 합니다. 과연 국내 자금인지 북한의 자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덮으면 주소파 정권의 신속한 말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한민국당은 국회 해산에 관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해산하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파면되고 살인적인 정치보복, 정치적 인신 감금 상황을 만든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투쟁다운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괴롭힌다고 해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행태로 따지면 18대와 19대 국회를 다 해산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야당의 투쟁, 행정에 대한 개입에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과연 국회 해산이 옳은 것인지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20대 국회가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기가 좋으니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투표하면 일당 독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공개 토론을 해서 탄핵이 무효인 것과 그들의 공작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은 일순간에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뜬구름은 조그만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뜬구름과 같은 지지율을 믿고 국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9일 대한민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